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김남국 검찰이 자신의 뒤를 캐느냐 이런 그 황당무계한 그 음모론을 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니 자기 자신이 몰래 코인하다가 걸린 걸 왜 내 작품이라 하나 하면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섣불리 그 지적했다가 상대가 이제 역습을 하거나 반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보면 상대가 전혀 반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파의 전위부대나 다름없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도 사실상 한동훈 장관에게 꼼짝 못하고 3전 3패, 오늘까지 4전 4패를 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서, 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날카롭게 꼬집었죠. 뭐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라고 이렇게 과거에 일각에서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모든 걸 내가 폄훼하는 건 아니다. 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렇게 해도 참여연대가 빈말이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시민단체가 맞냐? 박원순이가 이 참여연대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썩었다는 것이고, 내 편 편들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과거에 그 볼 수 있었던 그런 참여연대의 모습이 아니다. 민주당의 그 여성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박원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게 지금 자신들 정파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보면 또 참여연대 출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원의 경우도 보면은 무슨 우리법 연구원이, 국제법 연구원이 이런 자들이 지금 뭐 설치고 있죠. 거기 출신들이. 그들이 초창기에는 무슨 뭐 좋은 의도를 갖고 했을지 몰라도 완전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김명수가 들어선 다음에 완전히 권력을 텀하는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법원 내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국회에서 김남국 그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투기 구성이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에 올랐습니다.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가 이제 오늘 만나고, 지금 위원장은 벤제일이라고 다선 의원이죠. 민주당 출신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사가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 이양수, 송기현 등에게 참석을 해서 일단 오늘 1차 회의를 갔는데, 이 윤리투기가 열려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의원총회에서도 이 김남국을 갖다가 윤리특위에 넘겨야 된다, 윤리 회부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명계 이재명들이 이걸 그냥 나몰라라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나온 것이 김남국을 갖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투기 행태를 국회에서 버젓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났죠. 그래서 반드시 윤리 회부된다. 이런 것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걸서 이재명이 이걸 뺀 것이 드러나서 이재명이 지금 더 코너에 몰려있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김남국을 상대로 한 윤리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좀 국회 윤리특위라는 게 상설화된 기구가 아니고 비상설 기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상설화된 기구였다가 얼마 전부터 이게 비상설 그 기구가 돼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 한 명에다가 여야 합해가지고 15인으로 이렇게 해서 여야 사실상은 동수처럼 돼 있고, 또 어떤 여야 합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까 불투명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 윤리특위가 그 결과를 낸 거 보면은 거의 없죠. 지난 국회 때는 거의 그 0건이었고,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이제 윤리특위 회부돼도 실제로 이렇게 옮겨진 거는 0건이었고, 최근에 이제 34건인가가 지금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로 이렇게 윤리위로 넘어왔는데, 줄이고 줄여서 4건이 이제 걸려 있고, 이번에 이제 이 김남국 건이 들어오면 5건이 되는데, 이걸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면 얘기가 또 어려워질 겁니다. 완전히 물타기가 될 수 있고, 그나마 지금 앞선 그 4건도 보면 2건이 민주당, 2건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정권이 바뀌었고, 이 변재일 위원장은 뭐 굉장히 나이가 많죠.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40년대 그 중반 태생일 겁니다. 이번 국회의원 임기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난 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는 처음에 이낙연 편을 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그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원래 시장은 인왕한 편을 들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송기원도 이제 이낙연 쪽에 이렇게 그때 섰던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그 왜 이 김남국 건이 윤리특위 제소가 안 됐느냐 이것이 당시 그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인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뺀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이재명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고 뭐 이런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회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뭐 이재명이 친명계들 그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그 당내에서의 정파적인 입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만약에 그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설 경우에 친명계들로부터도 동떨림을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불안감 등등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상황은 결코 간단치 않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김남국에 대한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출석 정지라든지 최근에 이게 제대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게 징계 처리가 된 것은 이 김기현 20대는 김기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앉아가지고 검수완박 때 무슨 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보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가지고 한 달 출석 정지가 이렇게 된 바가 있는데 아직 만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 보복적으로 한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원직 제명 이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윤리특위가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면 뭐 각종 그 특권이 있고 체포동의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검찰이나 법도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특위 자체에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국회 본회의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넘으면. 근데 지금 이제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바로 민주당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렇고 정의당도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친명계만 일부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이 친명계가 끝까지 틀지만 않으면은 이번에 윤리특위에서 이렇게 해서 제명 결의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김남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그렇게까지 갈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 보니까 이 지금 이제 이 국회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된 기구인데 이걸 상설화하자고 대표로 입법 발의한 당번인이 보니까 또 그 김남국이에요. 참 웃깁니다. 김남국이 대표 발의한 법 중에 하나가 윤리특위를 갖다가 상설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뭐 상임위에서 이해충돌 이런 행동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발의한 게 바로 김남국이에요. 자기가 그 발의한 법에 좀 딱 걸리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윤리특위에 현재 올라 있는 다른 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들이 추진하는 그런 거 행태만 부리지 않는다면 이번에 김남국 건은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자, 이런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그 윤리특위로 회부된 것들이 한 30몇 건이 되는데 여기서 추리고 결국은 4건만 지금 이제 넘어갔는데 4건도 말씀드린 대로 여야 2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김남국 건이 이번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건과 김남국 건을 좀 별개로 보고 너무나 그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핵심이 김남국이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투기한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저께인가 어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수천 원어치밖에 안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드러났죠. 일단 한동훈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최소 1,000만 원을 거래한 게 돼 있고 등등 국회 상임위 무슨 뭐 본회의 등등에서 김남국이 코인 투기한 것이 전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우선 그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게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정파적인 그 하나씩 주고받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정의당 등 제2당, 제3당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 이재명의 그 감찰에 대해서 비판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